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가 않고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엔 그냥 넘어갔던 감기가 이제는 한 번 걸리면 2주 넘게 고생하시는 분들. 이 영상 그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인데요.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속에서 이것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줄어들면 감기 한 번 걸려도 폐렴으로 번지고 상처 하나가 아물지 않아 염증이 되고 혈관벽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이것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서 암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절대 창 닫지 마세요. 뒷부분에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임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비타민C 하면 많은 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사람은 진화 과정에서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는 유전자를 잃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인간은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대가 넘으면 음식으로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이 100mg 정도인데 메가도스는 그보다 훨씬 많은 1000mg에서 3000mg, 많게는 6000mg에서 12000mg까지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메가도스가 단순히 비타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 떨어진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항산화 작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활성산소는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나오는 매연 같은 겁니다. 소량은 우리 몸이 스스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처리되지 못한 활성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을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도, 관절이 뻐근해지는 것도 모두 활성산소가 쌓인 결과입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비타민C가 자신의 전자를 내어주면서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비타민C가 희생해서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겁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서 이 효과가 중요한데요.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만들 때도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손상이 생깁니다. 50대 이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C가 혈관 건강의 첫 번째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례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면역력이 약해졌나 봐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백혈구, 특히 T세포와 NK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수도 줄고 활동성도 떨어집니다. 이것을 면역 노화라고 부릅니다. 비타민C는 이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타민C는 백혈구 안에 고농도로 축적됩니다.
혈중 농도보다 백혈구 내부 농도가 무려 50배나 높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비타민C를 면역 전쟁터의 핵심 무기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비타민C는 항체 생성을 촉진합니다. 항체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달라붙어 무력화시키는 단백질인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셋째, 비타민C는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 단백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만 비타민C를 드시는 거죠. 비타민C는 평소에 꾸준히 복용해서 면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기 걸리고 나서 먹으면 이미 늦습니다. 불이 나고 나서 소화기 사러 가는 격이에요.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연구에서 감기 지속 기간이 평균 8에서 14% 단축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체력 소모가 많은 분들에게서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독감, 폐렴, 대상포진 같은 감염 질환이 치명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성 시청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피부 이야기입니다. 피부 탄력의 핵심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힘줄, 혈관에도 들어있는 구조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들 때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낡은 콜라겐을 교체하지 못한 채 그냥 버팁니다. 그 결과가 바로 피부의 주름, 처짐, 칙칙함입니다. 관절이 쑤시는 것도, 잇몸이 약해지는 것도 모두 콜라겐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문제입니다. 이유 없이 지친 느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느낌,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카르니틴이라는 물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카르니틴은 지방산을 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운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역할이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발전소 효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가 만성 피로로 나타납니다. 또한 비타민C는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생활에서 부신이 혹사당하면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은 분들일수록 비타민C 보충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50대, 60대에도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운동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 후에 근육이 너무 오래 아프고 회복이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활성산소도 다량 발생합니다. 비타민C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항산화 작용으로 운동 중 발생하는 과도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근육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콜라겐 합성을 도와 손상된 근육과 힘줄, 인대를 더 빨리 복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후 회복이 빠르다는 건 더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비타민C가 근육통을 없애주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꾸준히 복용하면 운동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손실이 빨라지는 근감소증 위험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비타민C를 보충하면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 씨는 올해 64세입니다. 35년 넘게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60세에 은퇴하셨죠. 평생 몸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상하게 몸이 더 나빠지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일할 때는 그냥 버텼는데 쉬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공 찾아라고 하면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이제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게다가 겨울만 되면 반드시 독감에 걸렸습니다. 한번 걸리면 2, 3주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고 그해 겨울엔 폐렴으로 이어져 5일간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병원비 70만 원이 나왔을 때 김 씨는 처음으로 건강이 재산이구나라는 말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입원 중에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여러 수치 중에 비타민 D와 비타민 C 수치가 모두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사를 잘 안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김 씨는 밥은 잘 먹는데요 라고 답했지만 사실 아내 없이 혼자 드실 때는 대충 반찬 하나에 밥만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원 후 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처음엔 무슨 비타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괜한 돈 쓰는 거 아니야? 라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나도 작년에 폐렴 걸렸다가 비타민C 메가도스 시작했는데 요즘엔 감기 한 번을 안 걸려라고 말하는 걸 듣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1000mg짜리 2알, 하루 2000mg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와 점심 식사 후에 한 알씩 챙겨 드셨습니다. 첫 달은 솔직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영양제는 최소 3달은 먹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드셨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덜 뻐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씩 독감에 걸릴 때도 김 씨는 멀쩡했습니다. 코가 살짝 막힌 날이 이틀 있었지만 입원은커녕 약도 안 드시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4개월째에는 손자와 가볍게 캐치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릎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통증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 좋아졌어? 라고 물었을 때 김 씨는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타민C 메가도스를 시작한 지 7개월째 하루 3000mg을 꾸준히 드시고 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십니다. 저처럼 비타민이 무슨 소용이야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냥 한번 믿고 해보세요.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 씨는 올해 57세입니다. 20년 넘게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셨고 지금도 현직입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에 달하고 무거운 솥을 나르는 것도 일상입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찾아온 고민은 피로였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는 순간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녁을 차릴 기운도 없었고 남편이 배달 음식을 시키는 걸 보며 죄책감이 들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피부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칙칙하고 피부결이 거칠어졌고 팔자주름이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딸이 엄마 사진을 SNS에 올리자고 했을 때 나 못 나왔어라며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만성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자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했는데 검사 결과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갱년기 증상과 영양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비타민C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바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소모량이 많아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말이 박 씨에게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비타민C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약사가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해 설명해줬고 피부 건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에 1000mg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비타민이니까 해롭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한 알, 저녁 식사 후 한 알, 하루 2000mg으로 시작했습니다. 3주 정도 됐을 때 퇴근 후 소파에 쓰러지던 패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쉬고는 싶었지만 예전처럼 즉시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릴 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박 씨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2달째에는 동료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무슨 화장품 바꿨어요? 박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화장품을 바꾼 게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자세히 거울을 들여다보니 확실히 피부결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칙칙함이 덜했고 화장이 더 잘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달째에는 딸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갔는데 딸이 사진을 찍어줄 때 박 씨가 먼저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라고 했을 때 그냥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이제야 나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체력도 달라졌습니다. 주말에 시장에 장을 보고 나서 피곤해서 쉬어야 했던 예전과 달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청소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것 같아도 일상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현재 5개월째 비타민C, 메가도스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딸이 찍어준 최근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했습니다. 그게 박 씨에게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성분들, 피부 때문에 비싼 크림 바르기 전에 비타민C 먼저 챙겨보세요. 안에서부터 채워야 밖이 살아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 씨는 올해 70세입니다. 퇴직 후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대학에서 컴퓨터 강의도 들으시는 활동적인 분입니다. 주변에서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68세 때 갑자기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이었습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고 물을 자꾸 마시게 되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7점이었습니다. 진단을 받던 날 이 씨는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내가 당뇨라니.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 합병증이 오면 어떡하지? 눈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발을 잘라야 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처음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다는 마음도 있었고 막상 말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내과 선생님이 경구혈당 강화제를 처방해 주셨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씨는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고 식단도 바꾸셨습니다. 밤양을 줄이고 달콤한 것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합병증이 오는 건 아닐까? 혈관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당뇨는 혈관 질환이기도 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뇨 카페에서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C가 혈당 조절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보셨습니다. 물론 약을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건강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무작정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내과 방문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처방약과 비타민C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처음엔 1000mg으로 시작했습니다. 당뇨 환자는 신장 기능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씨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뭔가 내 몸을 위해 더하고 있다는 느낌, 약만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불안감을 많이 줄여줬다고 합니다. 신체적 변화는 3달째부터 느껴졌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나면 예전엔 허리와 무릎이 하루 종일 욱신거렸는데 그 정도가 줄었습니다. 잘 낫지 않던 손가락 상처가 더 빨리 아무는 것도 느꼈습니다. 당뇨 환자는 상처 회복이 느린 경우가 많아서 이게 특히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6개월 뒤 혈액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6.6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식단 관리와 약 복용의 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이 씨는 비타민C가 혈관 건강을 보조해줘서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손녀 발표회에 함께 가셨을 때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손녀가 할아버지를 껴안으며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야 해라고 했을 때 이 씨는 꾹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처방약은 빠짐없이 복용하시고 비타민C 3000mg을 하루 2회 꾸준히 드시고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기본이고 그 위에 비타민C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이중 방어막을 치셨다고 표현하십니다. 병이 생겼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리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려움이 건강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하루 1000mg에서 2000mg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2000mg에서 3000mg으로 서서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가도스는 하루 3000mg 이상을 의미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고용량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 결석병력이 있으신 분, 투석 치료 중이신 분,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00mg을 드신다면 아침 식사 후 1000mg, 저녁 식사 후 1000mg으로 나누어 드세요. 3000mg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0mg씩 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공복에 드시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식사 전에 드셔도 되지만 처음에는 식후에 드시다가 몸이 적응하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길 권장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비타민C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비타민C 제품이 있습니다. 일반 아스코르브산 형태가 가장 기본이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산도가 낮은 완충형 비타민C나 에스터C 형태를 선택하시면 속이 덜 쓰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정확히 표기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영양제는 하루 이틀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 루틴에 끼워 넣는 겁니다. 아침에 혈압약 드실 때 같이, 식사 후 양치하러 가기 전에 한 알, 이렇게 이미 하는 행동에 붙이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약 케이스나 영양제 정리함을 눈에 잘 보이는 곳, 식탁 위에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타민C 메가도스는 단순히 감기 예방약이 아닙니다. 50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우며 콜라겐 생성을 통해 피부와 혈관과 관절을 지키고 에너지 대사를 도와 만성 피로를 줄여주는 포괄적인 건강 도우미입니다. 서울 김씨처럼 폐렴 입원 후 독감 한 번 안 걸리게 됐고 부산 박씨처럼 칙칙하던 피부가 살아나 자신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고 대전 이씨처럼 당뇨 진단 후 불안감 속에서도 혈관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힘을 찾았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지키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식사 후에 비타민C 1000mg 한 알, 그게 시작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세 이씨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현재 건강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피로가 심하신지,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은지, 피부가 고민이신지, 어떤 고민이든 환영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다음 영상 주제를 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타민C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 친구분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50대, 60대, 70대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감사합니다.